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화.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음양 둘은 사실은 사물이 음과 양과 중이 존재하는데 중이 빠져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음양이죠. 그리고 음양이 되면은 극과 극, 음이나 양이나 둘 중에 하나의 시각이기 때문에 흑백 논리가 됩니다. 너 아니면 나. 그래서 서로 극하는 논리도 형성이 되지만 중간자가 들어감으로써 양이 중으로 변했다 음으로 변하면서 그 과정들은 중간에 상생 개념이 돼서 서로 싸우지 않는 상생이 되는 거죠. 즉 부부싸움 할 때 애가 딱 들어오면 싸우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친하게 되죠. 이런 거와 똑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상생과 상극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행의 기능 그리고 상생 원리와 상극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상극은 뭡니까? 하나가 중간에 빠지면 극이 되는 거고 또한 연이어 있으면 그 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오행에서 이제 오행의 지금 오한운동의 오행의 순환운이죠. 오행에서 목과 화와 토의 이 단계적 운동에서 이 화가 빠지면 목과 토는 뭐가 됩니까? 극이 되죠. 그리고 화가 들어가 있으면 생이 되죠. 바로 이것이 오행의 상극 논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대적 개념과 절대적 개념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움직이는 지구에 있다겠습니까? 아니면 멈춰있는 지구에 있다겠습니까? 움직이는 지구에 있죠. 움직이는 지구에 있고 우리만 움직이는 지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칠판도 움직이는 지구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와 동시에 움직이는 이 칠판은 제가 볼 때는 뭐로 보입니까?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저 태양이나 북극성처럼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지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거꾸로 움직이는 지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움직이는 걸 착하게 되고 현실 사물들이 반대로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구와 동시에 움직인다고 보는 관점이 뭡니까? 이게 바로 그 사실을 사실로 보는 절대적 관점이 되고요. 그리고 보이는 대로 보는 것, 우리가 시운동이라고도 표현하죠. 별자리 운동을 관찰할 때 태양이 뜨고 지는 거나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상대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물들을 볼 때 보이는 대로 보는 것과 사실을 제대로 보는 것, 우리가 음양론에서는 뭡니까? 음양은 보이는 대로 보는 거니까 상대적 관점이고 양, 중 이 3의 시각은 절대적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행에서도 봅시다. 오행에서 이 오행에서 볼 때 처음에 시작점에서 볼 때 토의 운동은 관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작점 기준에서 볼 때 토의 운동은 운동량은 있으되 원점에서 멀어지는 운동이 없기 때문에 토의 운동은 사실은 잘 관측이 되지 않는 겁니다. 즉 이 시점에서 볼 때는 목과 화의 운동이 관측되다가 즉 직진하다가 분산되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뻗어오는 줄어드는 개념 그리고 원상으로 복귀되는 이렇게 네 가지 운동만이 관측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로 보입니까? 넷으로 보이는 거죠. 이것을 좀 더 다른 개념으로 한번 봅시다. 자, 절대 완전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편의상 밑에부터 이렇게 그려서 나갈게요. 자, 여기서 이 밑에를 우리가 수로 표현하고 처음에 시작되는 저 기점을 여기라고 놓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목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화, 토, 금, 수. 지금 목화토금수의 기능이 일단 설명이 되었죠.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과 지금 우리 학문을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개념들은 영원한 우주의 흐름 속에 있는 객관적 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예, 21세기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시각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 시작이 돼 있는 시각. 즉, 이 목화토금수에서 우리가 음과 양에서 우리의 기준은 어디라 했습니까? 양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은 절대적인 것은 양, 중이 보이지만 우리는 양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음을 양으로 거꾸로 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마찬가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시작된 시각이기 때문에 바로 목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바라볼 때. 그 얘기는 돼지 새끼 12마리가 놀러가서 이렇게 돼지 새끼 이렇게 쉴 때 나를 빼고 쉰다고 하죠. 내가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이렇게 12마리가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건 11마리인데 실제 존재하는 건 12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현실은 틀림없이 5개 오행인데 이 기준이 아까 처음에 개념을 잡을 때는 수도 아니고 목도 아닌 어떤 기준점을 잡아준 거지만 기준점이 잡힘으로 인해서 현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승에 태어난 순간으로서 얘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내 삶을 기준으로 잘 나가니 못 나가니 누구는 어떻고 이런 기준이 되듯이 바로 나라는 관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사물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그 시점, 그것이 바로 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에서 바라보는 것, 모든 것들은 바로 목의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사주학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목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뭐라 합니까? 목화 토음소로 나오는 것인 거고, 그래서 천간에서 갑을병정으로 이렇게 나가주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목의 기준에서 바라본다고 칠 때, 목의 기준에서 바라본다고 칠 때 어떻습니까? 몇 개가 보입니까? 내가 목이라고 칠 때 몇 개가 보입니까? 화가 보이고요, 토가 보이고요, 금이 보이고요, 수가 보이겠죠. 그럼 몇 개 보입니까? 나는 안 보이죠? 예, 총 4개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5명이 모여있다고 칠 때 내 눈에 보이는 건 몇 명? 4명입니다. 4명. 5명일 때. 그러나 실제 존재하는 건 몇 명? 5명. 즉 넷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몇 개가 넷으로 보이는 겁니까? 오행이 5개가 넷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실제 존재하는 건 몇 개? 5개. 이건 뭐라? 무슨 개념? 절대적 개념. 그리고 보이는 건 상대적 개념. 넷. 바로 이것이 사행과 오행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기준점에 따라서. 자, 다시 바라봅니다. 틀림없이 오행은 목화 토금소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은 4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사의 우리 현실에서 그냥 바라볼 때 관측되는 것은 무슨 단위로 움직이겠습니까? 첫째, 4세 단위로 움직이겠죠. 물론 더 가까이는 음양의 2의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는 4의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4를 또 분산시키면 8의 단위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8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즉 이렇게 2, 4, 8의 이렇게 단위로 움직이는 것은 이 세상의 물체들, 눈에 보이는 물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옳게 보는 겁니까? 아니죠. 옳게 보진 않습니다.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2와 4와 8로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또 다른 변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실제는 셋인데 셋이 둘로 보이고 다섯인데 다섯이 넷으로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것들이 우리가 상대와 절대의 어떤 기준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 세계에 있을 때 어떤 그 학문적인 것이나 어떤 논리나 이치적인 것들은 무슨 단위로 존재하겠습니까? 눈에 잘 육안으로 관측되지 않는 것은 5의 단위로 존재하는 것인 거고, 육안으로 관측되는 모든 것들은 4의 단위로 일단 시작이 됩니다. 4의 단위로. 처음엔 2로 시작됐다가 4, 그 다음에 8로 갑니다. 주역의 8개란 자체는 뭡니까? 바로 인간사에 일어나는 것들을 8가지 단계의 기본 패턴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을 다시 64, 384의 단위로 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건 뭡니까? 기운들이죠.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 변화가 바로 또 다른 관점이 되는 것이죠. 자, 누군가가 판사다, 검사다, 이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입니다. 이것은 사회 개념인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판사로서, 검사로서 임명됐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매스컴을 타거나 알려졌을 때. 그러나 가까운 사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뭡니까? 그 사람이 이미 공부를 열심히 할 때부터 이 사람은 판사가 될 것이다, 알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이치적인 부분들은 오의 개념이 되고 사물에 나타난 현상적인 부분들은 사의 개념이 됩니다. 그럼 원인은 뭡니까? 오가 되고 드러나는 건 뭡니까? 사가 되는 거죠. 그럼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사가 되죠. 왜? 현상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뭡니까? 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주, 전 우주는 눈에 보입니까? 깜깜하고 잘 안 보이죠. 기운이죠. 자연스러운 거죠. 이거 뭡니까? 바로 이것은 오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구는, 우주에 비해서 지구는 뭡니까? 형체가 있는 것이니까 음의 개념이죠. 이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의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인간 자체는 뭡니까? 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움직이니까 오라고요? 인간 자체에서 형체를 갖추고 있는 부분은 사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팔다리도 4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인간을 움직이는 인간의 정신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오의 단위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그냥 사주학을 풀기 위한 가정의 학문이 아니라 이 전 우주가 변화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가장 미세한 원자나 전자 단위도 관측되는 건 일단 4로 관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로 관측이 되게 되어 있고, 그러나 그 속에는 또 다른 개념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인체에 관계돼서 사람을 분류한다 치면 제일 먼저 4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녀 2단계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남자 같은 남자, 여자 같은 남자, 또한 여자 같은 여자, 남자 같은 여자 4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조금 더 깊게 보면 그 외에 또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4단계 다음에 5단계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통상 8단계로 또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물을 이렇게 관측하는 절대와 상대의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고대인들이 이 세상을 볼 때 4의 단위로 먼저 봤을까요? 아니면 5의 단위로 봤을까요? 즉 여기서 먼저 이런 질문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볼 때 사람들이 2의 단위로 먼저 봤을까요? 3의 단위로 먼저 봤을까요? 예, 처음에는 음양의 2단위로 봅니다. 적 아니면 나.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4개의 단위로 봅니다. 어떻게? 동서남북. 그래서 우리 고대의 모든 것들은 동서남북 사방, 그 다음에 또 분해해서 8방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시각대로 표현한 거죠. 즉 음양오행이 목화 금술해 가지고 사방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뭡니까? 보이는 시각 그대로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음양오행이 이렇게 5단계가 넷으로 보인다는 것이지 실제 넷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5이 존재하되 토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즉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어떤 중간자, 내 자신이 그들과는 다른 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건 넷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오행이 목화, 토, 금수의 5단계가 각각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오행토, 목생화, 화생토의 상생, 상극을 하는 바로 그 오행의 토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오행의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 5개를 갖다가 4개로 보이는 것, 실제는 5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안 보기 때문에 4개로 보이는 존재를 바로 중앙토와 사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행이 사로도 보이고 오로도 보인다는 얘기가 되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깊게 한번 알아봅시다.